안녕하세요. 카잼TV 시청자 여러분, 이재린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2년 첫 차는 볼보의 S60 B5 R 디자인입니다.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라서 이 시승기는 10분짜리 짧은 겁니다.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승기고, 이거는 설명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풀 시승기 한번 30분짜리 되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멤버들만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.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S60 B5 R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나왔었던 그 XC60, XC90 R 디자인과 마찬가지로, 그때 이제 XC60 같은 경우는 300대, 그리고 XC90 같은 경우는 1000대 한정이었었죠. 추후에 더 추가가 됐었어요. 더 팔았었고. 근데 이거는 이제 150대만 나오는 거고, 지금 사실 이 모델은 이미 끝났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모델이에요. 150대 나왔는데 15분 만에 완판됐다고 하고, 가격은 인스크립션 대비해서 한 300여만 원 정도 쌉니다. 이거 5110만 원. 제가 지금 10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말이 너무 빠른데 좀 줄여보죠.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. 이 라디에이터 그릴, 이 이제 R 디자인이 들어갔고, 앞에 밑에에도 저런 검은색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들이 들어갔죠. 그리고 휠도 인스크립션과 사이즈는 같아요. 근데 이제 디자인만 다릅니다.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캡도 블랙이 들어갔고, 이 옆에 몰딩, 저게 헷갈리네. 저게 지금 크롬이었었나? 일반 인스크립션은 헷갈립니다. 긴가민가해요. 뒷모습에서는 저 머플러 주변이 달라졌죠.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컬러도 이전에 보여드렸었던, 그러니까 T5 때 보여드렸었던 그 컬러 그대로입니다. 외관에서 끝.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다르죠. 이게 이제 R 디자인 스티어링 휠인데, 일반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크립션만 안 타봐가지고 모멘텀을 못 타봤어요. 아무튼 그래서 이게 투톤이 아닌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고, 마사지 시트도 빠졌습니다, 앞에. 그리고 오디오도 이제 하만 카둔 바우스 애널킨스가 아니에요. 근데 이 S60 B5 R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랄까 과도기적인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, 뭐 때문이냐면,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크로스컨트리라든지 XC 모델들, SUV 모델들은 이제 아리아나 팅커벨 그 음성 명령이 들어갔었죠. 얘는 근데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아리아, 팅커벨, 아리아 뭐 한 10번 불렀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얘는 음성 명령이 안 됩니다. 심지어 이걸 눌러도 멍텅구리 버튼이에요.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면은 자, 제가 이게 이거 원래 없었나 막 한참 고민했었는데, 2022년형 모델부터는 이게 빠졌대요.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여기 없죠. 그리고 ISGB 활성화도 없고, ISGB 활성화는 아예 없고요.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주행 모드. 그래서 에코, 컴포트, 다이내믹 모드가 이렇게 이 안에서만 고를 수 있다는 거. 그거 말고는 카메라도 이제 인스크립션은 360도 카메라가 들어갔는데, 얘는 후방만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CTA, PS는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인가? 뭐 아무튼 이 머리글자 뭔지 모르겠어요. 라인은 뭐 보여줬다 껐다 하는데 뭐 웬만하면 켜두는 게 맞죠. 그거 외에 어떤 편의 장비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. 지금 시트도 이제 R 디자인 시트는 아니에요. 그냥 일반 인스크립션에서 봤었던 그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갔습니다. 아무튼 자세한 시승기, 제가 늘 하던 자세한 시승기는 앞으로는 2022년부터는 제 멤버들 분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디 멤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볼보 S60 B5 R 디자인 주행을 해보겠습니다. 엔진 이런 동력 계통이라든지 구동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인스크립션 제가 보여드렸었던 B5 시승이랑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타보니까, 그러니까 제가 S60 같은 경우는 뭐 B5도 타봤고 T5도 타봤고, 또 뭐 B5는 몇 번째 타봤는데, 타다 보니 이 좀 이런 부분은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좀 느껴져서,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출발해보죠. 먼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스터 차는 브레이크 있죠.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현행 볼보 차들은 전부 다 들어가는 방식이죠. 그래서 어쨌거나 최대한의 그런, 얘도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출발할 때 13마력 출력을 더하는데, 그리고 제동할 적에는 또 배터리에 충전을 해갖고, 어떻게든 효율성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려는. 근데 사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은 효율성보다는 처음 출발할 적에 좀 더 가볍게 출발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아무튼 이 브레이크가 전에는 저는 되게 좀 이질적으로 느꼈었거든요. 여전히 근데 이질적이긴 해요. 지금 밟으면
뭔가 버티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스트로크가 짧은 브레이크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처음으로 들었습니다. 그래서 멈출 때에도 이게 근데 또 스트로크가 짧은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서서히 멈춘 경우에도 이게 막 불편하면 오히려 되게 신경질 나거든요. 갑자기 덜컥 하면서 멈추는 경우도 발생하고, 그건 또 아니에요. 이 볼보차에 들어간 이 부스터 방식 브레이크는 그런 걸 느꼈었고, 그리고 또 이 브레이크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, 가속을 하다가 제가 급 감속을 해가지고 속도를 줄였잖아요. 그러니까 예컨대 80km 속도 제한 구역을 만나서 내가 100km로 달리다가 20km를 떨어뜨려가지고 급 감속을 했잖아요. 그러면은 그 80으로 또는 79로 맞추기가 되게 쉽습니다. 그리고 또 맞춰졌을 적에는 차가 맞춘 속도에서 감속하는 폭이 되게 더뎌요. 그 상황에서조차도 굉장히 좀 항속성을 유지를 한다는 그 특성이 있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, 이 엔진은 지금 뭐 볼보에선 두 가지 엔진, 세 가지죠. 크게는 지금 이제 T8이 있고 또 T6가 이제 없지. B6, B5 엔진이 있는데, B6는 300마력짜리 그 트윈 엔진, 슈퍼차저랑 터보차저 들어간 거고, 얘는 이제 터보차저만 들어가서 250마력, 251마력인가 그 정도 내는 엔진이죠. 근데 확실히 T6, B6 모델 타보면 확실히 그 호쾌한, 그리고 또 300이라는 그 숫자에서 오는 그런 뒤끝이 죽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250마력짜리 B5 엔진도 아쉬운 거 전혀 없어요. 이 엔진은 굉장히 호쾌하고 뭐 내 원하는 만큼 그냥 쫙쫙 나가고, 그리고 차가 굉장히 매끄러워요. 이 매끄럽다는 건 구동의 매끄러움도 있지만 그 엔진의 회전도 매끄러움도 있지만, 바퀴가 그냥 이 굴러가는 것 자체가, 지금은 포장이 안 좋아가지고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굉장히 매끄럽습니다. 막 밀가루 같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, 그만큼 보드라운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요. 근데 지금 이 신고 있는 이 19인치 휠 타이어는 확실히 뭐 지금 이런 도로니까 그렇겠지만 일반 도로는 괜찮은데, 이거보다 한 인치 작은 거, 그러니까 모멘텀에 들어가는 스펙이어도 전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. 어쩌면 그게 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도 또 들었습니다. 현행 볼보차에서 R 디자인 차를 선보인 건 세 번째잖아요. XC90 R 디자인이 있었고 XC60 R 디자인이 있었고 얘가 세 번째인데, 세 가지 중에 XC60은 R 디자인 아닌 인스크립션이라든지 모멘텀 같은 경우는 투어링 셰시가 들어가요. 근데 R 디자인은 스포츠 셰시, 그리고 이 S60 같은 경우는 R 디자인이든 뭐 인스크립션이든 모멘텀이든 트림 상관없이 모두 스포츠 셰시입니다. 그래서 약간 좀 단단하다고 그래야 될까? 그 탄탄한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할 적에, 어쨌거나 얘도 지금 D 세그먼트로 부딪히는 차기 때문에 C클래스 3 시리즈, 그리고 A4, 뭐 제네시스까지 껴주면 G70, 그리고 제규 XE 까지 부딪히는 모델인데, 그러니까 평범한 출력 성능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볼보만의 디자인과 볼보만의 마감,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에서 가져오는 그런 좀 리빙룸 같은, 지금 막 이런 덜그럭 거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이건 근데 아유 단단합니다, 차가. 그리고 예, 지금은 타이어가 얘가 레디얼 타이어인데 지금 뭐 염화칼슘이 살짝 뿌려져 있긴 합니다만, 차가 슬립도 많이 나요. 보면 이런 데서 예, 지금도 막 ESC가 계속 켜지는 게 관찰될 정도로 그런 게 있고, 그리고 이것도 몰랐던 부분인데, 저는 이제 시트 포지션이 낮게, 그리고 운전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옹졸하게 앉는 것처럼 가까이 앉는 편이에요. 근데 풋레스트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내 브레이크 옆에 정도로 깊게 돼 있는 편인데, 이 S6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다가와 있어가지고 무릎이 많이 구부려져요. 그래서 이게 장거리 주행할 적에는 좀 피로도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. 우리 오토바이 탈 때도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면서 이런 피로도를 다리를 그냥 풀어주잖아요. 그걸 못해요. 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.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일로 들어가서 이제 에코를 누르든 컴포트를 누르든 다이내믹을 누르든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다이내믹으로 뒀을 적엔 정말 이 엔진 파워는 정말 풀
파워 같은 것도 있고요. 지금도 보셨을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울렁울렁 되는 게. 그런데도 스트로크가 짧습니다. 지금도 보시죠? 올라갑니다. 네, 궁 잡는데 잡을 때 느낌이 띠용띠용띠용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차는 이 정도면 그래도 스포티 세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. 예, 그런 것도 있고, ISG 활성화, 비활성화 없어진 건 아쉬운 부분. 뭐 이건 운전자에 따라서,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비활성화 해놓고 타는 편이거든요. 아무리 가솔린 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그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싫어가지고. 근데 얘는 그걸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. 심지어 다이내믹으로 가면, 그리고 브레이크도 보면, 아하, 뭐냐 지금. 그래요. 스트로크가 짧다고도 느낄 수 있고, 이 부스터 브레이크 짧은 가운데서도 운전자가 임의대로 담력, 제동력 조절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.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전부 다 들어갔고,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활성화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가 돼서 이제 차로 유지, 차간거리 보조 모두 차가 알아서 조절합니다. 근데 이건 보조하는 거지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는 거고, 여기서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다 할 수 있고. 아쉬운 부분은 이게 있어요. 얘가 음성 인식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. 그 이제 신형 볼보가 갖게 되는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XC 모델들이 갖게 된 그 기능이 빠져 있다 보니까 저도 참 간사한 게 벌써 그거에 익숙해졌나 봐요. 그래서 이게 음성 명령으로 아리야 배고프다 뭐 이런 거를 못 하니까 이거 되게 어색하네. 참 신기합니다. 이 기능이 많이 아쉽네. 그래서 이게 5,110만원짜리고 이미 150대 완판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사실 수는 없는데 굳이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S60 B5 R 디자인은 이제 다시 얘도 이 소프트웨어 개선이 돼가지고 나올 테니까 그 모델을 차라리 노리고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짧은 시승기는 마치겠고, 긴 시승기는 또 보여드릴게요. 거기에는 2열 시승기라든지 뭐 트렁크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멤버십 가입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여기 지도도 안 나와요, 계기판에. 이건 또 갑자기 취소가 됐을까?